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590페이지 4번의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절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양가를 번에 부당이득이 인정되려면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이 생겼어야 한다. 이는 수익을 보유하는 것이 손실자와의 관계에서 재산적 정에 반한다는 의미이다. 수익의 보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비록 수익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더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것이 된다. 양가를 번에 이와 같은 표준은 대단히 막연하다. 따라서 부당이득을 좀 더 세분하여 법률상의 원인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우선 급부행위에 의해서 수익이 생긴 경우에는 급부의 근거가 되는 채권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다.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된다. 급부 당시에는 채권이 존재하였지만 후에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591페이지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예로는 동그라미 1번에 채권행위가 모두 취소 해지된 경우,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 아닌 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하였으나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4번에 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자를 채권자로 잘못 생각하고 변제하였으나 유효한 변제로서 인정되지 못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권리자가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권한의 존재가 법률상의 원인이다. 권한의 존재.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자가 민채권 등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의 사용에 따른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기타의 부당이득에 대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득의 손실이 손실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정의관념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정의관념 반응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 판례 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는 부당이득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주요한 경우를 정리하기로 한다. 양가로 기억에 담보권 실행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저당권자, 가압류 채권자, 전세권자 등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와 경락길까지 배당 요구를 한 배당 요구 채권자가 실제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즉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제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는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 조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우선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리고 이 법률은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일반 채권자이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그라미 2번에 배당표의 기재 내용이 실제법상의 권리관계와 합치하는 경우에는 실제법상의 권리에 따른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표의 기재 내용에 따라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즉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 또는 그에 후존하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기재한 때에든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후자의 구체적인 예로는 임금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주택임차인이 적법하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두 개의 물건을 일괄 경매하더라도 배당 절차는 기본적으로 개별 경매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배당표가 하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물건에 대한 배당액이 채권 1592페이지 자별로 합산된 것에 불과하고 그중 어느 하나의 물건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의 우선하여 배당받은 권리가 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우순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 선순위 채권자는 그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어차피 그 후순위 채권자로서는 다른 물건을 매각되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결과적으로는 우순위 채권자의 배당 총액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여 달리볼 것이 아니다. 동그라미 4번에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을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가 배당받은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된다면 그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는 이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 확정 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에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액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회행위로 취소된 경우에 그 공탁금은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 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을 상당하고 그 공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추가 배당 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 중에 하나의 효력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 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 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 배당 이외에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소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 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 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결론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냐 안 하느냐 그 요건이 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 6번에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 권리를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경매법원에서 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그 채권 양수 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 채권자가 그 가압류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는 채권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 이해소를 제기하고 배당 이해소를 통해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이 채권 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7번에 본안 소송 결과 배당액 전액을 지급받기로 부족한 피보전 권리만이 확정되어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할 경우에 밝혀진 때에는 당초의 배당액 중에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추가 배당하여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가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 채권자가 그 부분 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디언의 경매 절차에 의한 경우 저당권과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강행하여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에 초과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경락에는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1593페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한 동사를 경매한 경우에 경락에는 그 소유권을 선취득하였지만 그 동산 매수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액의 관한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디귿 체납처분의 청구한 절차에서 임금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임금 채권자는 우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양가로 리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 이 경우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배당금의 한도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양가로 미음 판결 등에 의하여 집행한 경우 동그라미 1번에 확정 판결은 재심의 소송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소송 당사자를 기속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뒤 관련 소송에서 그 확정 판결에 반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전을 부당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고 다만 그 전보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그 집행권한인 집행증서에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에 집행증서에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에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이후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된다. 동그라미 3번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이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대하여 변제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 절차는 종료하나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이 기초가 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상급시 판결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위 채권 압류 및 전보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한 것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하는 것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 동그라미 4번에 제1심의 가집행 선고가 그 본안 판결과의 변경한 항소심 판단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은 경우 제1심 판결에 의한 집행으로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 된다. 동그라미 5번에 확정 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제1심에서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적용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교부받은 그 모함을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인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의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 연원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제1심에서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적되어 허용될 수 없다. 양가로 비읍 조세의 과운합의 경우 동그라미 1번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을 응하고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2번에 조세의 1594페이지 과운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하고 소송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취득세, 등록세 등의 신고 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교세 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은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 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한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법률의 근거가 없는 중과세 처분에 기하여 납부받은 세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 동그라미 5번에 납세 의무 없는 자가 스스로 납세 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이다. 동그라미 6번 당연 무효인 변상금 부가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원합금은 부당이득이다. 이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거든요. 이거 그냥 다 통으로 암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반환 의무자는 이득의 주체이며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징수 업무를 향한 자가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나 도이고 그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의 경우는 국고이다. 동그라미 8번에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로부터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 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 납부하였다면 국가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고 이때 환급 청구권은 원천 납세 의무자가 아닌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이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 납세 의무자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환급 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양가로 10. 사안의 토지를 도로 또는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매수 절차를 거치거나 적법한 보상을 함이 없이 도로나 도로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음료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에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양가로 이어 기타. 기타가 굉장히 많네요. 기타가 끝까지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멸시의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2번에 권저당권자가 율상대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 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자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아 우선문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3번에 채무명의 기한 강제경매 신청에 의하여 목적 1595페이지 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록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그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변동기가 경료됨으로써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경락허가 결정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경락되는 경우에 채권의 변제처로 교부받은 배당금을 부당이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4번에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대의변제한 금전의 일부에 해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의변제에 대하여 그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한 것이 된다. 동그라미 5번에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 보유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6번에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서 악의 동문 중대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서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 7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 판결을 얻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위 확정 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취득한 채권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8번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건물 위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임명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위의 건물을 소재함으로써 토지 사용권의 제한을 받는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그 차임 상당액 중에서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의 차임도 포함된다. 그런가 하면 건물 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해도 건물 소유자는 의원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건물 부지의 불법 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정부에 관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는 이러한 채무의 부담 한도 내에서 건물 임차인의 건물 불법 점유에 상응하는 부지 부분의 사용 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이 생긴 것이고 앞서 본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하는 건물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건물 부지의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건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하였다고 봐야 한다. 네, 판례가 좀 많네요. 동그라미 9번 동시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하고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10번 담보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중기를 수시로 사용하였다면 담보권자로서의 위 중기를 사용할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11번 사유토지가 하천법에 의하여 주용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됨으로써 그 소유자가 사용 수익에 관한 사건의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고 하여도 하천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으면 변론으로 하고 1596페이지 하천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한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동그라미 12번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13번에 자동차 사고에 따른 법률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그 의무를 다투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위반으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제1항 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위 보험회사 및 피보험 차량 소유자의 운전자는 위 보상금 지급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나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보상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14번에 복수의 가해자 중 일반 가해자가 도주하였으나 다른 일반 가해자가 명확한 경우에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그 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지급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곳은 없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5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은 채무자인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그 사용수익이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인묘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16번에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당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2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17번에 토지의 상공의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 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인류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련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 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고압전선의 경우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들어서 있어 강풍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황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 항진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황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 황진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이용에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인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18번에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 제3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을 받고 있던 중 그 토지가 공익사업법에 따라 수용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는 1편 1597페이지 제3취득자인 토지 소유자는 위 가압류의 부담에서 벗어나 토지 수용 보상금은 온전히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 수용의 효과일 뿐이지 이를 두고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19번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국어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전문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부터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이는 어디까지나 이 약정의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가 그것이 이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동그라미 20번에 국가 또는 상위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의 점유명의 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21번에 무권대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 제3자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원래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에 그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로부터 그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해야 할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을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각 대금을 수령하고 그 수익자는 그러한 처분 행위가 없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반환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자신의 처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기타 비용은 수익자가 이익의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이득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갑이 취득한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이랑 전문에 의하여 취득 등 원인 행위 시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이를 양수한 을, 병이 같은 법 제3조이랑 홍문에서 정한 선의 제3자에 해당하여 토지 자체를 반환받을 수 없었던 사안에서 갑은 부당이득 환가이익인 매매대금 1598페이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598페이지 동그라미 22번에 갑과 을이 먼저 을 소유 토지를 갑 소유 토지로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을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을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느냐 내용의 토지 계약, 교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토지 측량 과정에서 을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사안에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교환 계약에 대한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갑에게 부당이득이 기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 판단에는 법례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3번에 갑의 대리인 을이 토지의 소유자인 병에게 매도인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이라고 사칭한 정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갑이 병 명의로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병에게 미리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정이 이 돈을 송금 당일 전에 인출한 사안에서 갑이 송금한 돈이 병 계좌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병이 위 돈 상당을 이당하였다고 하기 위하여 병이 이를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의 송금 경위 및 정이 이를 인출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병이 위 돈을 송금받아 실질적으로 이익의 귀속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갑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할 원심 판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가 되게 기네요.
동그라미 24번.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의 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 상속인들 중 전부 또는 일부에게 예금 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였다면 그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 명의자의 명의신탁 약정상 예금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자의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범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예금 명의자는 예금을 수령한 공동 상속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동그라미 25번에 일동의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역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분 소유자가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그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외에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공유에 관한 위반 범위에 따라 대지를 사용, 수익,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에 의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 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대지를 전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6번에 일반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한 없이 점유 사용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얻는 이득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점유 사용의 일환으로 수익자가 토지의 나무를 식재한 후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 대금 중에는 수익자의 노력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서로 별개의 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1599페이지 수익자가 임료 상당액과는 별도로 그 처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동그라미 27번에 지입계약의 종류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의무와 지입차주에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해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 운송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8번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라고 할 것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단을 학교부지로 이미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 동그라미 29번에 고등교육법 제정 이후에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 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과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함께 기성회비를 납부하던 것으로 가지고 희고 기성회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30번에 제3자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와 조세채무에 대한 유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을 만족으로도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에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세무사장 등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실시한 체납처분 압류가 무효인 경우와 다르지 아니하다.
동그라미 31번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이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 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등에 의해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동그라미 32번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으로 상당히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봐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 것이 판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 법률상 원인이 없었을 것인데 이거는 판례 위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